네, 신가수 주파수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진행하려니까 뭔가 마음이 신나네요. 신나는데 일단 뭐 지난주에서도 제가 시장에 대한 뷰를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적중을 했던 것 같고 뭐 현금 50%를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날 이제 이번 주는 증시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 걸리고 반등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했고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코스피 지수의 카운트 관련된 부분들도 막판에 있으니까요.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이 시간에서 월가 관련된 격언들을 좀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어떤 사람의 격언을 준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초상화인데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인데 이 투자 서적을 한 3권 정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책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아마 포털 사이트에다가 아니면 뭐 그 서점 인터넷 사이트 검색하시면 거의 뭐 베스트셀러라고 칭할 정도로 이 벤저민 이 사람의 지금 책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강세장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약세장에서 필연적으로 가장 큰 손실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은 강세장에서 이제 수익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강세장에서 올라갈 때 막 수익이 나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해서 내가 수익이 났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시장이 이게 조정인지 아닌지 모르는데도 그냥 무턱대고 매수를 해가지고 뭐 요즘에 그 신세대 용어로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땡겨서 매수 뭐 한다라고 하는데 영끌 매매라고 하던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진짜로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구간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 근데 하락장에서도 이런 대출이라든지 뭐 스탁론, 뭐 신용대출, 미수 이런 분들을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낸 돈까지 다 합쳐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다 토해낸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벤저민 그레이엄 사람 이분이 이제 워렌 버핏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워렌 버핏도 엄청난 투자의 대각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 월가의 이 구루 한마디로서 오늘 주제로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지금 시장하고 뭐 제가 시장이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격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일정과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이 첫 번째는요, 미국의 부양책 합의 지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몇 조 단위로 운영이 되는지. 근데 민주당이 좀 더 많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서로 의견이 좀 다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진짜 소음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2% 정도가 S&P 500 기준으로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 미국의 추가적인 이 재정 정책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앞서도 이제 스치면 상한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지금 되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뭐 스페인은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각 지역구마다 현재 지금 제한을 걸어놨고 영국에서는 지금 락다운을 지금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게요. 지구가 여러분들 북반구와 남반구로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북반구로 지나가게 되면 환절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 지구를 반으로 잘랐을 때 남반구 지금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 남미 지역은요 예전에 진짜 엄청나게 대발했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떻습니까? 날씨가 오히려 따뜻해지면서 면역력이 생기고 막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 특히 뭐 우리나라 뭐 이제 아시아 국가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슬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유럽에서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얘기들이죠. 내일 이제 미국의 대선 1차 TV 토론인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첨언을 좀 해드리자면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물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만약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이전에 뭔가 부양책이라든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이 정책들을 많이 펼쳤는데 만약에 새로운 이런 주자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월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예측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예측이 안 되니까 증시 자체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꾸준해야 되거든요. 정책적인 기조가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되는 게 오히려 미국 시장이든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제 좀 주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 대주주 요건 완화했다는 큰 소매물 출하가 제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그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10억에서 3억까지로 지금 감소를 시켜놨죠. 그래서 뭐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3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 조금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뭔가가 비관적인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10월, 11월 달에 이런 큰손 매물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지금 뉴스가 나왔죠. 장 끝나가서 뉴스가 4시, 5시 사이에 나왔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보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고 내년에 진행하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들? 보류를 할 거면 그냥 보류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취소하는 게 낫지. 이게 만약에 내년까지도 연기되면은 이때 당시에 이렇게 되면 증시 자체가 또 여기서 올라갔을 때 그럴 때는 증시 자체가 버블이 더 생기겠죠. 그러면 오히려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류하는 거는 단기적인 호재일 수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재검토해가지고 뭔가 한 2년이나 3년 뒤에 뭐 미루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정책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 10월 달에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를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신용 잔고가 17조인데요. 신용 잔고 10조인데 원래 통상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데 통상 11조 있죠? 여러분들 신용 잔고가 11조가 넘어가면요.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고평가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뭐 주식한 지 3개월, 4개월 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한 번 말씀드리면 11조 넘어가는 건 엄청난 건데 지금 17조입니다. 17조. 예, 17조가 넘어갔거든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거의 한 12조 정도 찍었거든요. 12조 정도. 12조 조금 한 중반 정도 됐었는데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 신용잔고가 털려가지고 8조 내외까지 밀렸어요. 폭락이 나오고. 근데 이 12조 때랑 17조 때랑은 당연히 매물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겠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미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지금 커플링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역사적 커플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용잔고 규모가 역대 최고 규모라서 미국 시장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은 요거 반대매매 나가면서 아마 반대매매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3%, 4%짜리 음봉 있죠? 요거 한 3개, 4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만큼 엄청 아찔한 이 반대매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 포인트로 삼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줄어든지 봐셔야 되겠죠. 환절기 이후로 2차 대유행률 현실화 여부.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이나 북미 지역도 북반구 영역에 들어왔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좋은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항상 시장을 안 좋게 얘기해야 돼. 안 좋게 얘기하고 안 좋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의심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희망적인 얘기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22일에서 10월 23일 날 미국 FDA에서 외부 자문단 회의가 마무리되고 이 백신 3상 대부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랑 모더나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나오죠. 임상 3상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서 힌트가 나올 겁니다. 미국 FDA에서. 그래서 이때 얼만큼 잘 나오는지 그리고 성공을 해서 안정적인 이 일정이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빅스 지수라고 해서 변동성 지수인데 지금 빅스가 30이에요, 30.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지수가 30% 내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고요. 이전에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12에서 15 정도가 이 변동성 지수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S&P 500 빅스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때 이제 25를 넘어가면서 지금 거의 이 밴드에서 놀고 있습니다. 30 내외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 이제 달라지는 건 없고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여기를 밑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지금 계속 26에서 36 사이에서 계속 평균 30 정도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빅스 지수가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다. 요게 쭉 빠져야지만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도 같이 커플링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요게 좀 내려와야 돼요. 요게 좀 내려와야지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요게 내려오지 못하면은 변동성이 계속해서 중간중간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6월 말에 발표된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상반기 보고서인데 아마 10월 중순에 나올 겁니다. 하반기 스트레스 테스트가 나올 텐데 그때 제가 나오면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한번 연준 스트레스 보고서 분석하는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이 고점 찍고 내려온 게 9월 2일이죠. 신기하게도 9월 2일이죠. 예, 3분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3, 4분기 사이죠. 근데 이제 다우존스 기준으로 지금 연준의 이 엘리트 집단들 17명의 이 팀원들로 구성된 이 엘리트 집단들이 만든 보고서에서 다우존스가 여기 보시면 1, 2, 3, 4분기 지금 3, 4분기를 미국 시장의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바닥의 포인트가요. 다우존스 기준으로 17,000포인트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현재 지금 23,000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5, 60% 빠진다는 건데 과연 이게 맞을지 이 보고서가 맞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궁금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연준 스트레스 보고서가 과연 맞을지 신기하게도 일단 고점 찍고 내려온 게 3, 4분기 사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라. 맞는지 문제 한번 보자고요. 연말돼서. 자, 그러면 코스피 파동 예상 카운트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이제 하락이 나오고 여기 이제 반등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등 파동이 2파 반등이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나왔거든요. 이때는 아마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원래는 한 2, 3주 나오는데 2주가 더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꺾일 것으로 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현금 50%를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해서 TV에서 나와서 강조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빠졌죠. 그리고 쭉 빠지는데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고 현재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릴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시나리오가 추석 이후에 나온다면은 혹시 이때 빠질 때 여러분들 주식들 여러분들 손절 치시면 안 돼요. 이때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손절 치시더라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더라도 요때 요 N자 파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좀 강한 하락이 현재 외국인들 포지션에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뭘까요? 우리가 3일을 쉬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오늘의 반등이 끝인 경우. 예, 그러니까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갭으로 강하게 이탈이 나올 경우 우리나라 시장이 월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이 길을 모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들이 갭으로 강하게 이탈 나오는지를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 미국이 아마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그리고 좀 하락 파동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전개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기 희망하는데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면요. 좀 이 하락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 두 번째 시나리오, 비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기를 여러분들 좀 고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과사의 주파수 이제 한가위 전날을 맞이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신과사 주파수 관련된 부분들 좀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샵 2034의 신광섭이라고 여러분들 친구 추가하시면 또 자세한 내용들과 일주일에 또 한 두세 번 정도 시장에 대한 코멘트 말씀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과섭 주파수 검색하시면 또 자세한 방송에 못다한 얘기도 자세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